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의 더치아라 TV 하이브리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구 얘기 조금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계약금 5천만 원도 아까운 놈. 박성민 씨 아들 박준현이죠. 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시사 쪽에서 그 토요일 날 올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까지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좀 굵직한 것만 정리하자면, 뭐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해찬들, 이해찬 전 대표가 베트남에 출장 갔다가 결국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하셨어요. 정말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요양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사실상 수석 부의장이 실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못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빨리 그럼 국내로 옮겨야지. 근데 비행기에서는 어떻게 견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이 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52년생이시기 때문에 74입니다. 이제 우리 만 나이로 하면,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75밖에 안 되셨고. 그러니까 사실 이해찬 이제 전 총리 겸 대표의 수명을 깎아먹은 한 10년은 깎아먹은 건 전두환이 개새끼죠. 그죠? 그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했을 때 이게 바로 안기부의 첫 작품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안전을 기획했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뭐 청년 학생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괴로 엮어갖고 진짜 보진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수명이 한 10년은 날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도 생각했지만 한편 그랬던 게, 야, 이혜훈이가 뭘 믿고 이거를 덜컥 받아들였을까? 분명히 청문회라는 걸 거칠 텐데, 한편으로 이걸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국힘 니들이 뭐 별거 있겠어? 내가 한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죠. 국힘도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빨간당 이곳 저곳에서, 야, 이혜원 가만히 있어라. 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재미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지들이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이혜원 정도 안 해먹었겠어요? 걔네들이 어떤, 저 사람한테 이런 표현 쓰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걔네가 어떤 종자인데.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우리 권력의 풍향계이신 우리 배현진 이제 리틀 여사께서, 여사 그쪽에 이제 여사가 3대 여사가 있죠. 근데 한 명은 빵에 가 있고 탬버린 여사, 그리고 한 명은 곧 갈 것 같고 나 여사, 그리고 이제 차세대를 노리는 게 이제 배 여사인데, 배 여사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막. 서울시당 차원에서 가만 안 있을까요? 막 이러고 캥기는 게 있고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드라마 얘기. 제발 이제 드라마에서 뭐 장기가 이상이 있어요. 뭐 넣어요, 빼요, 누구 걸 줘요, 말아요. 아, 씨발 좀 그만 줘라 좀. 그 어저께 끝난 뭐 화려한 날들. 결국 또 심장 갖고 주네 못 주네 뭐 내 거를 다 뭐 나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아니 아무리 드라마지만 나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내 심장을 내 아들에게 줘라. 그게 모든 사람들, 그 KBS의 주말 드라마라는 건 상징성이 있어요. 항상 지들이 얘기하죠. 우리야말로 마지막 남은, 왜 요즘 드라마들은 어떤 이 매니악성, 그러니까 야, 어느 장르 좋아하는 사람 와서 봐. 솔직히 요즘 드라마들 웹툰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웹소설이나 웹툰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KBS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 우리밖에 없다. 그게 이겁니까? 응? 이게 지금 온 가족이 같이 보는 주말 드라마에서 나올 대사냐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우리 아들 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러더니 당신이 나를 죽여. 그래서 나를 뇌사 판정을 받게. 그러면은 내 심장을 내 아들한테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정계도 막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이런 거 들으시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발 뭐 터치가 돼갖고 영혼이 바뀐다. 아이고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진짜. 예. 그 저도 그것만 빼고는 그냥 뭐 나름 재밌게까지는 아닌데 나름 밀돈 있네라고 뭐 은혜하는 도정님아. 예. 그 직전 드라마가 뭐 서로 혼이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 김혜훈 나온 구미호 드라마 있어요. 그것도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미호가 뭐 사람하고 터치를 해갖고 인간이 됐네. 그러면서 뭐 터치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발 특히 어찌어찌 갖고 영혼이 바뀌었다, 몸이 바뀌었다. 그거 옛날에 김소연하고 정준 나왔던, 예? 그게 언제 쪽인데요? 그게 90년대 말인가 2000년 초인가 그래요. 아니 그거를 지금 몇십 년째 울고 먹습니까 진짜? 응? 솔직히 지금 이제 위험수에 온 장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환생. 예.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판사 이한영 이후로 제발 내가 몇 년 전으로 돌아왔다. 당분간 안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걸 묵혀놨다가 거기다가 몇 가지 소재를 더 얹어서 요거 상큼한데 이렇게 되는데 드라마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누구야 그 세정이 나온 드라마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한복만 입은 사극을 사칭한 드라마죠. M본부에서 했단 말이죠. 그거 끝나자마자 K본부에서 또 터치하니까 영혼이 바뀌어. 아씨 무슨 뭐 개주 바톤입니까? 예. 제가 그래서 차라리 조금 헛웃음도 나오고 유치하기도 하긴 하지만 차라리 로맨틱 코미디 스프링 피버 그게 차라리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이게 참신하다 야. 왜? 거기서 안보현 씨가 계속 뭔가 계속 의심받는 캐릭터예요. 야 저 새끼 저거 조폭 아니야? 뭐 저 새끼 저거 뭐 깡패 아니야? 예. 차라리 그런 게 나. 그런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뭐 이 드라마 얘기는 다 해버렸네요. 예. 그래서 그럼 드라마는 미리 결론 치겠습니다. 제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죽하면은 뭐지 지난해나 같이 늙어가는 동네 아저씨니까. 예. 하도 기가 막혀갖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놈이 간만에 주말에 이제 얘도 아버님이 저쪽 강원도 쪽에 주말농장 하셨고 맨날 주말농장 끌려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날이 추우니까 주말농장을 안 못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런 카톡을 나눴습니다. 이야 드라마 화려한 날들 종영 1회 남기고 채팅방 게시판 폭주 중. 예. 왜냐 아까 그 얘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천호진 씨죠. 예. 그리고 이제 엄마는 김지영 씨고 옛날에 사랑과 전쟁으로 김지영이 아닌데. 맞나? 아무튼 김 무슨 영인데. 근데 이분은 심지어 저는 되게 놀란 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어머, 근데 어쩜 이렇게 엄마 연기를 잘해? 그러니까 연기는 잘하는데 대사가 소름 돋는 거야. 여보, 차라리 날 죽여. 그래서 나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 그러면은 내 심장을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겠지? 이게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천호진 씨가 차에 쳐요. 예. 차에 쳐갖고 뇌사 직전에 야 둘째 아들아 나의 유언을 영상으로 남길게. 그래서 그 심장을 자기 큰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온 가족이 주말에 다 보는 가족 드라마라며 소영경 작가 정신 안 차려? 예. 근데 이제 우리 충사만 씨 같은 경우는 꼭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연출하고 작가가 누군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49회 되니까 야 다 죽이려고 그런다. 야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 저 이태란 씨도 나와요. 이태란 씨는 또 자기 집 앞에서 약 먹고 쓰러져 있고 야 씨발 무슨 뭐 추노냐? 막판에 다 죽이냐? 그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소영경, 전작, 내 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 예. 제가 아주 좀 심하게 말할까요? 장기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주로 간이에요. 간. 예. 간 아니면 심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빼서 누굴 줄까? 얘를 줄까? 나를 줄까? 근데 주고 나면은 얘도 생명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줘야 돼.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드라마가 그거밖에 없어? 소재가? 응? 아니 뭐 이 아줌마 무슨 뭐 장기 척출단도 아니고 이런 드라마는 좀 제발 그만 봤으면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경고합니다. 제발 터치하면 영혼 바뀌는 거. 그 옛날에 생각났어. 정준 김소연 체인지란 드라마 이후에 그거 지금 거의 이제 20년도 넘는 사골 우거지 탕국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전에 엠본부에서 그 김세정이 또 그 터치해갖고 영혼 바뀌는 걸 했는데 그거 끝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또 도정님인가 어디서 또 영혼이 바뀌어. 아 그런 좀 하지 마, 좀 하지 마. 진짜 제발. 예. 진짜 부탁입니다. 아니 뭐가 달라요, 정말로. 응? 그런 게 자꾸 남발하다 보면 제가 미리 하나 경고드리는데 우리 저희 주 그 그러니까 저희 채널 주로 봐주시는 분들 때 홍콩 영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명작들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액션 쪽은 뭐 영웅본색, 첩혈상홍, 뭐 그러고 이제 뭐 그 왕가희 감독이 했던 그 중경삼림 뭐 이런 영화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홍콩 영화 다 어디 갔죠? 없어요. 근데 그 없어진 가장 큰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좋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삼합회 돈. 그러면서 야, 그 우리 형님이 투자하신 건데, 야, 쪼우룸파가 주윤발이죠. 야, 너 우리 형님이 너 존나 좋아해. 너 엄마 출연해 이 새끼야 빨리. 막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럼 캐릭터의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자정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야 지금 잘 나가니까 비슷한 거 막 찍자. 그러니까 영웅본색이 나오면 뭐 영웅본향, 뭐 영웅본색, 뭐 이런 거 나온 거고, 주성치 스치기 시작하면은 막 주성치, 주성추, 주성차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K 드라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제 방송 쭉 보시면 전 정말 사극 매니아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사극 둘로 구별해요. 한복만 입은 유사 사극, 그리고 정통 사극. 예. 정통 사극 만들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예. 그리고 그 정통 사극은 진짜 연기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배우가 되려면 출세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NHK의 일본 대하 사극에 나오면 무조건 뜹니다.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사극 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다 알겠는데 위기예요, 진짜. 예.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예. 근데 이제 한편 이런 건 있겠죠. 야, 욕은 먹어도 안전빵은 나와. 그러니까 그 안전빵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홍콩 영화꼴 난다니까요. 예. 제발 좀 부탁입니다. 예. 제발 이 장기 적출 드라마, 예, 장기 매매 드라마, 예. 아니면 터치만 되면 혼이 바뀌는 드라마. 제발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야 차라리 그 안보현하고 우리 그 새로운 로코 여신, 예, 제가 대화도 말했죠. 이주빈은 로코다.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안 돼. 근데 로코는 참 잘해. 예. 오죽하면 스프링 피버가 야 요즘 드라마 중에 제일 낫네. 예. 판사 이한영도 이제 소재야 죽이죠. 근데 환생입니다. 이것도 또 환생. 그래서 이런 건 아닌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안 할 수 없는 우리 해찬들 형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킹메이커였던 이해찬 전 총리 별세 7선의 무패 책임 총리까지 했다. 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출장 중에 심정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까지 하다못해 지난번 가덕도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신 대표였죠, 피습당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것도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오진호가 빈정빈정거렸죠. 이야, 뭐 검사를 40명씩이나 투입해갖고 수사관하고 검사를 40명씩이나 투입해갖고 자기 사건 테러래. 야 이 개새끼야. 니네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검사 몇 명 투입했어? 야 우진호, 야 해운대 우진호, 야 정신 나간 새끼야. 니네는 검사 800명인가 700명 투입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못 건졌잖아.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계엄한 거잖아. 내란하고 이 씨발로마. 비교할 걸 비교해. 그리고 오진호 너 주댕이 조심해. 너 이것도 잘못하면 내란 선동이야 진짜로. 그리고 제가 5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새끼는 지가 한 말을 지 행적으로 다 반박을 할 수 있는 놈이에요.
내가 적이야, 내가. 예, 내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젓가락도 하나 쓱 올렸죠. 아, 유튜버 탄압하지 말라고. 유튜브로 크신 분이 정작 당신 아니냐고. 그걸 유튜브로 커야지. 왜 유튜브로 거짓말을 해? 응? 그거 유튜브하고 종편 경고해야 돼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차라리 시사나 이쪽 영역에서는 100만 이상 구독자 가진 유튜버들은 따로 어떤 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김털보 형. 예. 맨날 앉아갖고 민주당 당직자 조지면서 이러면 안 돼. 이거 좋아.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준서가 우리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응? 야 영포티 준서가 넌 도대체 하버드 가서 뭘 배우고 왔냐? 야, 네 반대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줄냐? 최소한 너보다 생각 더 많아. 응? 아 유튜브로 크신 분이 유튜브를 좋은 데 썼으니까 컸지. 니들은 유튜브 갖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거나 얘기하잖아. 그런 거 옹호해주고. 그러니까 니들은 점점 쪼그라들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이 새끼야. 아주 수법이에요 수법.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연관성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엮어요. 맨날 정치를 그런 식으로 배웠죠 이준석이는. 근데 나중에 뜯어보면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이거 봐요. 비슷하죠?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엮거나 아니면은 멀쩡한 사람들 갈라치거나.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뭐 있어? 없잖아. 그리고 지방 가갖고 시끼야. 응? 오죽하면 시끼야. 아유 정말. 네 힘으로도 안 돼? 시끼야. 에라 이씨. 에휴.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너 요번에도 변죽만 올리고 다니면서 너 절대 출마 안 할 거 알아요. 왜? 네가 생각해도 국회의원 또 할 것 같은 자신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맨날 뭐 경기도지사 나갈 것처럼 군불 때다가 동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뭔 개소리야. 그냥 차라리 저 경기도지사 나가면 저 안 돼요. 천하람이하고도 갈라섰다며? 그게 네 본체라고. 오진호하고 이준석은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실로 다 반박이 돼요. 누가 누굴 갈라쳐? 지네 당 사람들하고도 갈라쳐지는 판에. 야 천하람하고 갈라졌으면 넌 끝난 거야. 말 다 한 거야. 그럼 네 옆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네. 그죠? 야 그 주시할 만한 그 몇 명이나 있다고. 자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빡쳐갖고요. 예. 자 얘기가 잠깐 샜는데. 자 서점을 운영하다가 최연소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고향이 대체 어디야? 막 전라도 아닙니다. 충남 청양 분이세요. 예. 청양 분이신데 52년생이시고요. 그리고 87년 이제 그 민주화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총선하고 어쩌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매치가 뭐였냐? 김종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된다고 봐요. 그랬는데 이해찬이 발라버렸죠. 예. 여기서부터 김종인과 이해찬의 악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김종인은 그 이후에 선출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거를 안 해요. 나는 비례를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김종인도 한 5선인가 했거든요. 다 비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비례가 관행이 뭐냐면 한 번은 비례를 해도 두 번째서부터는 자기가 지역구로 출마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김종인은 그걸 계속 어긴 거예요. 나 비대위원장 조건으로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다가 결국 그 전설의 2016년 총선 이때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자 말자 컷오프 시켜버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둘이 있죠. 한 명이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형, 그리고 한 명이 바로 이해찬 옹입니다. 예. 야 이해찬이도 날려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 다 그랬어요. 너 옛날에 관악에서 떨어진 거 그런 거는 추워도 없다고 봐요. 예, 했는데 결국 이해찬 씨는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살아와요. 예,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죠. 왜? 김종인 스스로의 운명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뭐죠? 비상이 끝나면 그냥 하다못 조금 냉정한 표현으로 사냥 끝난 사냥개예요. 그럼 사냥개가 어떻게 돼서 개고기가 되는 거죠. 예. 토사구팽이 그거 아닙니까? 토끼 사냥 끝나면 개는 팽 삶아 먹는다.
늘 그런 신세였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었던 그 80년대부터 있었던 김종인과의 악연이 2016년에 드디어 엔딩을 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해찬 씨의 인생은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투사의 시절. 그러니까 그때 진짜 10년 수명 날아간 거고 전대가리 개새끼 때문에 예.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만 딱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어디를 다쳤어요. 그러면은 한 40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버팁니다. 근데 50 한 중반을 넘어서 60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몸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몸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몸은. 유명한 말이 있죠. 야, 너 젊었을 때 몸 막 굴렸더라? 너 그러면 30년대에 내가 빚 받으러 간다?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60 초반일 때서부터 한 10년씩은 더 들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막 저쪽 애들은 막 야, 저 해골 떴다 해골. 예. 그렇게 맞는 게 니네가 그토록 존나 빨아내는 전대가리라고 이 새끼들아. 응? 그리고 이제 뭐 의원이나 이제 그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말이 있는 거예요. 뭐 교육부 장관 했을 때 이해찬 세대. 그죠? 좀 이것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핀트로 비판을 좀 하세요. 하나는 뭐냐? 물수능을 내버리는 바람에 애들 사교육비만 더 올랐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너무 어렵게 되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되면은 야, 다 같이 망하는 수능에 네 점수만 맞아도 예, 지금 수능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이해찬 이제 옹의 논리는 그거였던 거죠. 내가 한 두세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예. 왜? 저 같은 학력고사 끝세대나 수능 초창기 세대들은 사실상 수능을 보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예. 그게 사교육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과사탐으로 갈라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과 애들은 사탐을 안 해도 돼. 문과 애들은 과탐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지식이란 건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더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 유명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국사를 안 배워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거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해찬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지금의 어떤 그 2030의 싹이 된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채팅창 보여드렸던 우리 음모론을 숭상하는 충사마 씨께서는 저 사람이야말로 일베이 배우야 막 이렇게 술만 먹으면 헛소리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찬 씨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삼성 쪽하고 좀 인연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민주당조차도 정권의 흑막 뒤에는 삼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키맨으로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썼고 그러나 과보다는 훨씬 공이 많으신 분이세요. 왜? 특히 여기도 나와 있죠. 위기 때마다 당 대표 아니면 위기 때마다 킹메이커로 딱 해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최고 히트였던 장면이 그 우리 이제 박원순 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기자 새끼가 그 박원순 언니 초상 치르는 거기서 저 그 성추행권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사람이야? 이해지하고 살 소리냐고. 예. 여기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한 방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해찬들 옹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이제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정말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명 정도 남았어요. 한 명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박지원홍. 예. 지금 다음 국회의장 노리고 있죠. 국회의장은 2년씩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뭐 저희 동네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원혜영 옹. 예. 근데 이해찬 옹 같은 사실 옹도 아니죠. 나이 74인데, 그죠? 예.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최소한 이재명 우리 대통령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뒤에서 어떤 그 결정적일 때마다 뭔가 조언도 해주는 원로가 돼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게. 예, 참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난 연말쯤서부터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송도순 씨, 안성기 씨, 뭐 우리 해찬도롱까지 해갖고 요즘 솔직히 70대면은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더 사실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너무들 좀 빨리 가시는 것 같아갖고 예, 특히 그 김영대 평론가까지 해서 김영대 평론가는 뭐 진짜 40대에 또 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낍니다. 옛날서부터 특히 12월 말 1월 제일 추울 때죠. 예. 이때 못 넘기는 이때 넘기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옛날 말이 참 틀린 거는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만약에 당신이 안 계셨다면 참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갈지 몰랐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예, 진짜 거의 그 네 명의 대통령한테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 진정한 킹메이커죠. 예. 다시 한번 영면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아, 참 그러네요. 진짜 마음이. 예. 자, 이겁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부정청약 장남 대입 특혜 의혹이 결정타였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 바로 장남의 어떤 가정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럽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가 의심스럽냐면 이혜훈 씨의 멘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 털릴 줄 알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국힘이 저 함부로 못 갈 걸요. 그걸 너무 믿은 거야. 예.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어제까지도 둘이서 술 한잔 하다가 수출리면은 뒤에서 칼 꽂는 애들이 특히 국짐 애들인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민주당은 눈치라도 봐요. 말이라도 하고 국짐은 그딴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인간계를 초월한 애들이라니까요. 근데 국짐을 믿었다고 나를 까겠어? 덕가더라, 덕가. 그게 어떡합니까? 예. 할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계산 안 했어요? 이혜훈 씨? 그냥 오직 관직에만 욕심이 있었던 거야? 참.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 되냐? 분명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국짐이 더 더러워. 아, 씨발 이게 뭐지? 그리고는 우리 배 여사께서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서울 지역구를 염탐하고 있다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 청문회 자료 누가 준 거야? 이혜훈이 이걸 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현진이 말하는 저게 진짜 확실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저거 미리 뻥카 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이혜훈이 지금 무슨 정신머리가 있어서 딱 지명 철회 당하자마자 야 그 그 서울 중구하고 성동을 거기 애들 다 조사해봐 이 씨발. 내 자료 거기서 나온 것 같아. 그걸 한다고요 이혜훈이? 예? 어저께 지명 철회 당했는데 근데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예. 미리 질르는 겁니다. 후달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면은 서울시당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이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구린 거 나올까봐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나도 체급 좀 키워야지. 어이없는 일이지만 서울시 당 위원장이 배현진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겁니다. 배현진이 벌써? 예. 네. 그러니까 체급을 키우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좀 염두에 두고 또 이런 개생쇼를 하는 게 아닌가. 그 어떤 법악이라도 한다면 국민의 짐 서울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뭐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게 더 궁금하네. 예, 자
그렇고 그렇고 자 여기 네 여기 제가 줄거놨죠. 1952년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수석 부의장은 호치민 출장을 갔다가 어떤 새끼들이 놀러 갔다고 그러는데 출장 간 거야. 이? 왜? 민주평통하고 베트남은 할 일이 있죠. 베트남전. 이거를 그나마 지금처럼 푼 게 누군데? 야, 이 찍들 누군지 모르지?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베트남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갖고 베트남 사람 마음이 그나마 풀린 거야. 근데 그랬던 양반이 야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될 것 같다. 자기 지지자들도 저 등 돌렸어요. 왜 했을까? 이거 안 하면은 니들한테 그런 걸 얘기해봐 뭐하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 봉하마을까지 왔겠어. 추모식 때. 내 그런 거 모르지? 야 맨날 이승만 박정희만 공부하지 말고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까지는 좀 공부하고 뭐 까든가 말든가 해라 이 새끼들아. 응? 밈을 만들고 모욕을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지식도 없어 그냥. 저 같이 노는 일베 팸코 형들이 그랬대. 노무현은 코알라래. 뇌가 없지? 에휴. 이승만은 평가할 것 자체가 없고 박정희 맨날 경제는 살렸다. 그거 갖고 한번 형이랑 무릎을 맞대고 얘기해 볼까? 그 박정희가 맨날 울고먹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 누구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알아? 9개월짜리지만 그 당시 민주당 내각지정권에서 나온 아이디어야. 박정희가 훔쳐간 아이디어가 한두 개인 줄 아니? 에휴 새끼들 정말 열심히 살아라. 자 그다음요. 자 이렇게 나온 조국혁신당 여당이 우리를 흡수합당하려고 하는 걸 만드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자 청래형님 보셨죠? 이거 예상 못했어요? 응? 지지율 2% 3%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좀 조국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스마트하고 슬림하잖아요. 의사결정 구조 빠르고. 그런데 왜 당원들의 그 성비위 성추행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합니까? 예. 그리고는 또 대표는 조국. 요번에 합당도 조국 대표한테 일임. 좀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이건 있어요. 사람의 품격은 완전 달라. 극과 극이야. 예, 저는 아직 그거에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플로우로만 봤을 땐 개혁신당이랑 그 젓가락 신당이랑 차이가 없어요. 결국 뭘 해도 이준석, 뭘 해도 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5시 한 반쯤서부터 녹화를 뜨고 있는데 그때 나온 속보더라고요. 뭐냐? 요번에 민주당하고 합당도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겠다. 네. 가능하죠. 슬림하다는 게 장점이 뭐냐? 빠르죠. 의사결정 구조가. 근데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딱 만드는 거죠. 흡수합당의 오해를 형성하게 하는 건 되게 유감이다. 비정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야, 조국 대표도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는 대접해줘. 이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뛰쳐나갔던 사람들 구박하기 없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특히 황모 씨, 온갖 똥탕 다 튀고 나갔는데, 다시 민주당으로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국짐을 가세요. 참 그런데다가 이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3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 그래야겠지. 그래야 후보 등록하고 지방선거 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민주당하고 조국당 당원들까지도 다 추인을 한다.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못 하게 됐을 때
지금 말들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이 무산이 됐을 때 누가 더 손해일까? 예.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같은 결이에요. 그러긴 한데 문제는 뭐냐? 만약 합당이 나가리 났어. 그러면 조국당에서 이럴걸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완주하는 지역 몇 군데 할 거야? 그게 옛날에 정의당이 하던 플레이예요. 그러면 정의당하고의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민주 시민들도 학습이 엄청 많이 돼 있어갖고 그 수법 계속 써먹었던 게 수법이라 죄송합니다. 수법 맞잖아. 그게 통진당. 그 다음이 정의당.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이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에 했던 스킬을 또 쓴다?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 진짜. 예. 물론 협상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약점은 감추고 나의 강점은 부풀려야 되는 게 협상의 기본 원리긴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건까지 다 간파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 낮에 유튜브 하는 애 하나 있어요. 뭐 무슨 건건? 너 경고하는데 정청래나 조국을 반대하면 1인 1표제 반대하는 거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어디 정치 정알못 새끼가. 나는 하발이라는 표현 안 쓸게. 정치 좆도 모르더만. 응? 그 낮 1시에 하는 애 하나 있어요. 뭐? 정청래하고 조국 김어준을 반대하면 1인 1표제를 반대한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단순해? 좋겠다 명쾌해서. 응? 누가 누구한테 하발이라 그래? 네가 하발이야 네가. 응? 제가 5회 때 얘기했죠. 1인 1표제를 갖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별로 1인 1표제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수도권이나 호남권은 1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1인 1표제 아니야 1인 0.5표제로 해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그런데 매번 격전을 치르거나 매번 안타깝게 떨어져야 되는 부울경이나 TK나 강원도는 얘기가 달라. 근데 그 지역들조차도 좋다. 그래도 1인 1표제 하자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 야 가뜩이나 사람 모으기 어려워 미치겠는데 좀 그렇게 여기는 1인 1표제에서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1인 1표제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청래형 분명히 실수한 게 있거든요. 뭐 들어온 지 한 달 되시는 분도 뭐 당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한 달짜리 당원. 그때 사이비 교도로 대거 입당해갖고 후보 바꿔버리고. 예. 왜 그 얘기는 안 해? 응?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누구 반대하면은 얘는 이거 반대하는 거야. 그게 준석이 논리야. 알겠어? 낮 1시에 방송하는 너? 정신 차려라 좀 제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5회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정 힘들면 차라리 저는 6개월은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뭐냐 1년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1년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의 옛 격언이나 속담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녀가 사귀어요. 그걸 꼭 뭐라 그러죠? 야 사계절 다 겪어봐야 돼. 이거 진리예요 진짜. 예. 추울 때 만나고 날 좋을 때 만나고 비 올 때 만나고 더울 때 만나고 되게 더울 때들 많이 깨져. 왜? 서로 만삭 귀찮을 때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1년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 근데 1년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당원이 붙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그럼 6개월. 예. 그 반띵해서 6개월. 대신에 2대1.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그거죠. 분명히 2표 줘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2표를 줘야 될 만큼 기여하신 분들은 있다. 2대1 정도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당원은 1인 1표. 그리고 뭐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좀 특별당원 1인 2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특별당원이라고 뭐 대단한 특권층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당원 한 80%. 예.
특별당원 20%. 그러면 일반 당원에서 거의 대세는 결정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80대 2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표가 몰빵이 돼 본들 여긴 40이고 여긴 80이에요. 예. 근데 몰빵 될 리도 없고 여기도 몰빵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대2 구조 정도로 일반 당원, 특별 당원으로 조정을 해서 일반 당원은 1인 1표, 특별 당원은 1인 2표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1인 1표 반대하면은 뭐 정청래 김어준 악마화 시키고 반대하면은 그래서 아침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갖고 뭐 하는 거야? 하하 정청래 잘했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뭔데? 누가 원님인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제가 이 얘기까지도 하나 드릴게요. 전두환이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말이야, 대학생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3조 호황으로 급성장을 해갖고 중산층도 만들어주고, 먹고 살게 줬더니 이제 대모질이야. 아시겠어요, 김어준 씨? 당신 논리가 지금 그 논리예요. 야, 나 때문에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해줬더니 씨 나한테 뭐라 그래?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응? 그래, 당신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더 쑥쑥쑥 크겠죠. 그래, 김어준 씨는 아니라고 쳐요.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럼 김어준 파리하는 사람들, 김어준 눈치 보는 사람들, 정신 차려. 물론 그 중에는 리바기도 있고 석교도 있고 있어요. 근데 몇 번 겪어보면 다 알아. 이 새끼는 이거 작전이다. 그 정도 눈까지도 있다니까. 자기들이 맨날 입으로는 뭐 집단 지성을 믿자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제일 안 믿어. 그래놓고는 다 큰 뜻이 있고 깊은 뜻이 있고 말 못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된대. 제일 무책임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제일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어떤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저도 낙곰수 어마어마한 팬이었죠. 근데 사실 언제서부터 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삐딱선을 타게 됐냐면 그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 부정선거 제일 먼저 주장한 거. 우리는 되게 부정 그러면 황교안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어준 씨예요. 예. 네. 그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세월호 때 이때도 음모론 제기했거든요. 그거 사과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슈 파이터다. 아니면 이슈 헌터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저는 전공자니까. 예.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젠다를 설정해갖고 사이비 신도처럼 몰고 가는 사람 절대 신뢰 못합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어 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때예요. 예, 제가 맨날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강조하는 거, 야 글만 읽을 줄 알면 뭐 하냐. 그거는 사실상. 근데 애들은 글만 읽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에 반푼이죠, 그게. 그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의도지? 그리고 이 중에서는 어떤 건 내가 공감이 가는데 어떤 건 잘 공감이 안 가는데 이것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대학도 그런 인재를 요구합니다. 예. 면접고사, 논술고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딱 던져줬는데 이 새끼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투르고 어떤 거는 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그걸 갖고 자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여러분, 세상이 발달할수록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뇌는 계속 단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 지금 가짜뉴스에 혹해갖고 인생 조지고 있는 그 법원 같은 데 습격하는 이찌개들 보세요. 걔네 집에 가면은 그냥 그 집에 순진한 아니면 착한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필터지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다. 예. 대표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구 평평 이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요, 되게 순수하고 착해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 정도. 뭐 어쨌든 조국 당에서는 조국한테 일임을 했대요. 조국 대표한테. 그러나 민주당은 빠르게 결론 나오기가 쉽지 않죠. 왜? 이미 정청래 대표 자체가 17개 전국 시공구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겠다. 예,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급했나 봐. 하더라도 3월 안에 해야 된다. 뭐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을 때 과연 누가 더 불리한가? 예. 언론은 말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조국당이 나가고 막판에 흔들 수 있다. 못 흔든다니까. 못 흔들어요. 예. 하나 이건 있겠죠. 지난번 총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조용히 살겠다던 우리 문 전 대통령께서 나오셔갖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부산 다 날아갔죠? 그런 거나 하지 말라고. 그런 거나 하지 마. 어? 제발. 예. 그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직까지도 문통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 정말 유세장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정말 제 수업하고만 그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쫓아다니면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큰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다음은 자, 이것도 허투루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1인 1표제 도입 의견 수렴을 했는데 참여율이 31%밖에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이것도 법 바꾸세요. 최소한 과반 이상의 투표율이 있어야지. 그리고 전당원한테 묻는 건데 31%밖에 안 했으면 이거 사실상 나가리 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야지. 예? 근데 자꾸 이것도 우기는 분들이 어쨌든 전당원이 투표한 거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저게 다수 의견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토록 싫어하는 오세이돈 왜 날아갔죠?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자기가 제 서울시장직을 걸고 애들에게 저는 무상급식을 줄 수 없습니다. 저의 신임 투표를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이제 이 주민 소환제죠. 예,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 중앙정부 차원이니까 주민 소환을 하려면 일단 30%인가 33%인가 둘 중 하나예요. 예. 우리 동훈님 팩트 체크. 예. 얘 투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세훈이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투표하면 까보지도 못하고 예, 저는 사퇴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남 골려 먹을 때 아이 꽃이다. 우리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사실상 나가리야 나가리. 오세훈의 그 주민 소환으로 얘기하자면 저건 나가리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저건. 네. 시비 털지 말기. 다 제도에 있는 거예요. 주민 소환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명색이 선생인데 없는 말은 안 해요 저는. 네. 이걸 갖고 그래도 유효한 투표라고 우기시는 분은 그분이야말로 간첩이야.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리고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죠? 총학생회장 투표할 때. 근데 어쩌다 보니까 후보가 한 명만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죠? 찬반 투표하겠죠? 그 찬반 투표율 50%안 넘어가면 인정 안 합니다. 될 때까지 해요. 왜 그런 건데요 그게? 예. 하시는 분들이 그래. 자, 그다음 자, 이 미국이 또 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쯤 되면 이거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아이스라고 이민 단속국입니다. 근데 말만 이민 단속국이지 조금 미안한 얘기로 그냥 대한민국으로 치면 무슨 서북 청년단 같아. 그냥 자기들이 봐갖고 우리를 보는 눈이 영 이상한데 우리를 왜 찍어? 그러면 몇 번 경고와서 그냥 쏴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면 트럼프는 물론이고 공화당 쪽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거기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시장 있는 데구만. 이야, 아니 제가 그래도 한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 그냥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가주의랑 민주주의를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국가주의는 뭐냐?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뼈라도 찾아온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도 미국은 넘버원이죠. 예. 그리고 정말 그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가족까지도 챙겨주고. 예. 그건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국도 마찬가지. 언제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이 투표용지 있죠. 이거. 미국 투표용지 이런 식이에요. 약간 로또용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 인주를 찍잖아요. 근데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주는 구멍을 뚫어요. 펀치로. 이게 뭐야? 그래서 옛날에 고하고 아들 부시가 붙었을 때 그걸 천공, 그 천공 스님 그 천공 말고 구멍 뚫리는 거. 근데 이것도 야 이게 구멍 뚫린 거니 안 뚫린 거니 이걸 갖고 한참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엘고하고 조지 W 부시의 그 선거가 정말 치열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구멍이 뻥 뚫린 거 말고 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눌린 거. 그러니까 눌리기만 한 거. 그럼 이거는 투표 의사냐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도 이제서야 나오는 거야. 야 명박이 때부터 일배 키운 거지. 미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200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의 마가들이 싹을 트고 있었던 것 같아. 왜 찍는 것도 아니고 안 찍는 것도 아니고 채로 나왔을까요? 예. 그런 게 연맥이는 거죠. 제도에 대한 조롱이고. 그때서 야뭐 이따위 방식이 있냐? 아니 씨발 인주에다 찍으면 되는 걸. 아니 미국은 인주가 없나? 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놈의 선거인단 제도. 미국은요 어떤 경우는 내가 득표를 더 많이 하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캘리포니아에 만약에 4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트럼프가 만약에 한 표를 더 이겼어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 선거인단 40명을 걔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야 미국 민주주의 저거 별거 아닌데? 뭐 저 따위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미국의 민낯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심상치 않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오죽하면은 너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내일 하는구나. 예. 국회에서 너 때문에 기자회견 한단다. 준현아, 이놈아. 이 한심한 새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게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벌써 50분이 넘어갔어. 예. 그 야구 얘기는 또 수요일 날, 미리 예고 드립니다. 구창모, 정철원, 딱 기다려. 구창모, 야, 감독 닮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냐? 딱 기다려라, 구창모야. 자, 박준현이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비슷한 게 그 뭐 김하성한테도 류현진한테도 찝쩍찝쩍거렸던 그 이해 모시기, 그 전에 키움 선수도 했던 그렇게 한 명이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뭐 자해공갈단이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벌써 등장인물이 학생만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교장 나오고 야구부장 나오고 이상군 감독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박준현이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 아니 뭐 그 정도를 갖고 학폭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지는 주로 언어적인 학폭을 했다 이거죠. 그게 더 잣 같을 수도 있어 이 새끼야. 응? 그리고 그게 더 교묘한 걸 수도 있고. 안우진 학폭이 3호예요. 왜 3호냐? 애들한테 아우공 던지고 괴롭혔다. 이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너 애들한테 아주 오짓말한 경우를 유명했다며? 애들 마음에 상처 입히는 거 전문이고 그게 더 나쁜 놈 아니니? 응? 근데 1호 나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돼요. 왜? 졸업과 동시에 뭐 남는 것도 없대. 그러면 그 사과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얘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뭐 졸업하면 안 남는 거야? 그럼 내가 사과를 왜 해? 그러니까 이거 제도가 잘못된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야 준현아 네가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삼촌이 얘기해 줄게. 니네 아빠보다 내가 나이 많아.
이러면 1호 학폭서부터도 기록에 다 남겨야 돼. 왜냐하면 애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학폭하고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때문에 망한 거야 이 새끼야. 응?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 책임이 더 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코로나 때 온갖 무리를 다 일으켜 놓고도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얄궂게도 한 7년쯤 뒤죠. 이 사고를 아들이 쳤어요. 네. 글쎄요. 뭐가 더 큰 사고일까요? 뭐가? 요즘 정서는 학폭이죠. 1호 아니야. 뭐 1, 2, 3, 5, 10호 뭐 아무리 이거저거 따지고 뭐 자시고 뭘 한들 왜 그러는 거죠? 예.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 이 정도면은 이거는 왜 얘네들이 팀을 짜갖고 뭐 한 4-5명이 막 달려들고 막 감독이 얽혀 있고 교장이 얽혀 있고 코치가 얽혀 있다? 이건 아니죠. 예. 그 여기서 나오는 뭐 교사, 교장, 감독, 코치 이건 뭐냐? 야, 준현이 얘 1순위야. 얘들아, 니들이 좀 넘어가자. 이런 거였으면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한다는 소리가 뭐 전 떳떳하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도 아까워요. 네 인성이면. 원래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참 기적이거든요. 거의 뭐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됐는데 어떤 애들은 막 5억 6억 뭐 박주혜처럼 7억 받고 어떤 애들은 한 1억 언저리 받고 어떤 애들은 뭐 한 8, 9천만 원 받고 그러다가 프로 선수가 되면 거의 최소 계약금이 얼마냐?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이니까. 연봉이 아니에요. 계약금이니까. 근데 너는 너 말하는 인성으로 봤을 때 너는 최소 계약금도 아까운 놈이야. 응? 네 뜻대로 잘 풀릴 것 같아? 야, 안우진조차도 그 개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응? 네 선배 보면 몰라? 네 팀 선배 보면은? 응? 그래서 제가 아버지 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는 모를 수 있어요. 또 애들은 알아도 계속 외면할 수 있죠. 그게 애죠. 근데 어른은 그래서 결론은 박성민이 더 나쁜 놈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도 예고 드렸습니다. 뭐 정철원, 구창모 이런 거는 우리 야구 뉴스 창고에서 야, 구창모 아가리 파이터야. 죽고 싶어? 응? 야, 뭐?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잠시 컨디션을 다운 시켜야 되겠어요? 미친놈이 이게. 아니 그 팀은 감독이나 선수나 왜 그래? 뭐 입으로 이거 안 털면은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치냐? 아무튼 그런 얘기는 내일 모레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또 뜬금없이 팔도 유람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기회원 가입 그리고 하이프 하이프를 많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주목도 받더라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1월 26일 하이브리드 6회 야구 시사 드라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